그러니까 사실상 단기 필마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또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또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국힘에서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힘에서 그리는 시나리오는 뭐예요? 그러니까 2002년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002년? 예. 자, 정몽준 이회창이 아니라? 있었고 이회창이 있었고 그게 이제 1강이고 그리고 노무현과 정몽준이 한 명은 정당 소속, 한 명은 무소속. 근데 둘이 단일화를 하니까 이회창을 이기더라. 이회창 자리에 이재명을 넣고 그다음에 국힘 후보의 자리에 노무현을 넣고 여기에 한덕수를 넣은 거 정몽준 자리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저는 2002년 모델이 아니라 2007년 모델이 될 것 같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은요. 양자구도와 다자구도가 퐁당퐁당해서 한번 계속 그랬어요. 맞아요. 2002년 양자, 2007 단일화해서 결국은 2007년 다자, 2012년 문재인 박근혜 양자, 2017년 다자, 다시 작년에는 사실상 양자, 2022년엔 양자, 이번에는 다자 구도입니다. 퐁당퐁당도 그렇지만은 이준석은 단일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이준석은 단일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완주다. 예, 완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준석하고 빅텐트를 그리려면 이준석하고 황교안하고 거리하고 이준석하고 이재명하고 거리하고 어디가 더 멀까요? 내가 보기에도 황교안하고 거리가 황교안하고 더 멀어. 부정선거 음모론자하고 못해. 상종을 못한다라는 게 이준석인데 그러니까 이런 온갖 시나리오를 다 짜지만은 결국은 2007년 모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3자구도 아니면 4자구도로 갈 겁니다. 이번 사자? 그럼 사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민주당 하나, 국힘 하나, 이준석 하나, 그리고 뭐 무소속?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뭐 유승민이 됐든 뭐 이낙연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4자구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유승민 때문에 대표 무소속 가능성 얼마나 돼요? 저는 30% 정도 봐요. 30%. 네, 30%.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2002년에 단일화가 그렇게 파괴력이 있었던 거는 노무현이 가지고 있던 정치개혁 그리고 정몽준이 가지고 있었던 뭐 그 2002년 월드컵의 국뽕과 경제 이게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도 내란 자기들끼리 내란끼리 합쳐봤자 이게 뭐가 되겠어요, 솔직히. 이게 그래서 그런 서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가 않는다 지금은.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망상. 한덕수는 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가 가장 객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란 일어나고 고개 90도로 쑤그릴 때가 있었어요. 한덕수가. 그때 이후로는 계속 쳐들었다가 쑥있다가 하는데 지금도 뭣도 모르고 쳐들어. 근데 궁극적으로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내란 떠나서 개인으로 봐도 경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총리할 때 신문만 보고 뭐 그랬는데 뭐가 인간적 매력이 강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보수 지지층만 받고 말했다시피 플러스 알파가 되는 후보야 돼요. 어차피 대선 선거라는 게 사람을 보고 뽑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정당 당이 밀어주는데 플러스 알파로 인간적 미래적 가치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모르겠는데 한덕수는 최악의 그 상황인데 본인은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나간다고 지금 저러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조금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우리 김준일 평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다자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탄핵 찬반이 지금 국민의힘의 안에서도 갈리거든요. 한동훈이 대표가 될지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탄핵 찬성 반대 때문에 한쪽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 유승민이 되든. 그러면 최소 4명의 후보가 나오는 다자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저는 재밌는 게 국민의힘인데 그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막 그 기자회견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근데 그랬다가 또 김문수 캠프로 들어가. 그런 다음에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가 최고다. 그럼 김문수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고 김문수 캠프에서도 너무 현역 의원들이 없다라고 하니까 기자회견 한다고 했어요. 현역 의원 발표한다고. 그리고 몇 명을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장동혁 의원이 발끈해가지고 아니다. 그랬다가 결국에는 또 무산이 됐어. 그러니까 1위 후보 김문수.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김문수가 머리를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쨌든 이기려면은 한덕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단일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 김문수는 어쨌든 한덕수 나오면 단일화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3명은 입장이 나중에 변할 수도 있지만은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하겠다는 사람을 지금 찍어야 돼요. 약간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은. 네. 아니면은 뭐가 됐든 한덕수와 단일화라도 해가지고 이재명을 막겠다는 사람을 찍어야 되나 고민을 할 거면은 당내 경선에서 김문수가 표를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단일화의 역사는요.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문재인 안철수 네. 2012년에도 결국 안철수가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에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세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막판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한덕수 나와도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열려 있다라고 해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하겠다. 네. 지금 이런 걸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한덕수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되기는 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이를테면은 최근에 또 거리두기를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린다. 이제 한덕수 나와서는 안 된다.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헷갈려. 한덕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예요. 국힘이 반기문 옛날에 막 띄워주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무조건 옹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이제 뭐 단일화로 이벤트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땔감으로 쓰고 지금 그 머리들이 다 돌아가는 거니까 한덕수 지지율 보고 판단할 거야. 한덕수도 그거 보고 판단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한덕수다.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본인이 난 더 문제예요. 한덕수는 참 자기가 가슴을 안고 생각을 해봐야 돼. 하는 짓 봐요. 지금 범죄 행위도 꽤 많고요. 위헌적인 행위도 꽤 많이 했고요. 좀 전에 말했듯이 심판하다가 조기 대선 잘 치른 거 한교안처럼 최소한 2017년도에 한교안처럼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지가 나온다고 어깨에 뻥이 들어가가지고 저러는데 이제는 저는 국민들이 다 기억할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언젠가는 큰 처벌받거나 큰 정치적 책임을 질 겁니다. 이 행동 하나하나가 대충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좀 각인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